작가라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해요. 봐주시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제가 작품으로서의 기록을 남기는 거라서.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장의 소제목이 도구를 매질하고 하구구, 하진이죠. 하진은 한간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였어요. 오늘로 5회차죠. 1장을 4회차 방송했고 2장을 5회분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나간중은 110장의 삼국지연의에서 110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나간중의 삼국지는. 근데 제가 무려 9회 방송을 하는 얘기를 단 2장으로 스킵하듯이 써적게 버렸어요. 저는 지금부터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삼국지에 9번의 방송을 하고 있네요. 내용들이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모를까봐 제가 계속 리바이벌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빌드업이기도 해요. 오늘 황간 얘기에 대한 빌드업이 이전에 돼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황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전해드리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나간중이 처음 했던 1장 부분은 나간중식의 세상 분석이었죠. 이걸 나간중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록자들, 역사의 기록자들인 유학자들의 세상 분석이었어요. 그 1장이 가령 황제 주변에 일어나는 푸른 뱀이 용상에 들어앉아 또아리를 틀고 황제의 길을 막고, 뭐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내리다가 막 비는 얼음으로 변하고 바닷가에 쓰나미 같은 것들이 몰려와서 백성들이 막 떠내려가고, 뭐 무지개가 어떻고 뭐 하는 그런 천재비전을 보고 의견을 내는 의랑이라고 하는 채용이 외척과 황간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해독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이 나간중의 첫 장에 나왔던 부분이고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걸 잘 보면 이게 유가의 해석일까요? 아니면 도가의 해석일까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도교의 해석에 가장 가까워요. 그죠? 인간의 힘을 벗어나 있는 천의 뜻이, 천의 의지가 황제에게 저 빌어먹을 외척과 저 황간을 제어해라고 신호를 주고 있다고 유학자인 채용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연의는 도교를 설파하는 사이비 교주로서의 적인 장각을 황건란에서 등장을 시키죠. 그 장각은 도교의 원류가 되는 태평도를 만들었던 오길도사가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고 뭐 태평청렴사하고 이런 거를 고스란히 장각한테 씌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각한테 씌운 거를 가지고 광신도의 교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때려잡죠. 그걸 믿던 자들을, 장각을 믿는 자들이든 태평경을 믿던 자들이든 때려잡아 버리죠. 근데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중국에서 저 한족, 지들인 한족의 종교가 되는 게 원신시간에서 파생되었던 민중 종교가 되어갔던 도교였다는 것. 도교를 믿던 그 당시의 백성들이 때려잡힌 거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저는 저 정신으로서의 도가와 종교로서의 도교의 사상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 정확히는 내표되어 있는 작품이 저 삼국지연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삼국지연이 속에 있는 영웅들 중에 시대를 막론하고 아마 계속적인 인기를 얻는 두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무장, 무신의 원형인 관우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기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천하제일의 책사라고 나오는 제갈량. 이 둘은 삼국지연이가 아마 앞으로 계속 되어 갈 때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가는 존재들이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재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러면서 관우는 무신이 되고, 그 무신은 관왕이 되고 천존신이 되고, 관성제군 도교의 신앙으로 보면 관우는 전쟁의 신이 돼요. 그리고 제갈량은 말 그대로 도인이잖아요. 하구선, 핫 깃털로 만든 부채를 휘날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친 도인처럼 해갖고 바람을 부르고, 이거 도교에서의 도가의 영향을 받은 도인이잖아요. 그게 삼국지연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학의 사상, 그리고 그 속에 내어 있는 건 도교의 사상. 이렇게 보여지는 저 삼국지연의 내에서 저 도교를 기반으로 해서 한족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던 저 삼국지연의에서 당시에 도교를 믿었던, 태평교를 믿었던 백성을 때려잡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때려잡힘을 당하죠. 너무도 의심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 시대의 백성은 사람의 고기를 먹었었던 기록이 있다는 시대였다는 거죠. 흉년이 들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북박 이민족은 중원으로 막 밀려 내려오고 각지에서 막 민난이 막 발생하고, 그런 시대에 황제는 세금을 올리고 죄지은 자에게 비단으로 그 죄를 사면해주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줘야 하는 지방간조차도 녹봉에 연봉의 5, 60배 되는 가격을 책정해서 팔았죠. 그 관직을.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런 시대에 장각만 나쁜 놈인가? 저런 한 나라에서 황제나 관리가 했어야 되는 일이죠. 민간 구호 활동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저 황제나 황관, 관리들 또는 영웅
이웅이라는 작자들은 저 시대의 민간에 대한 구호활동의 흔적과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장각을 사이비 교도의 교주라고 했던 거고 때려잡았죠. 물론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저 장각은 사이비 교주가 맞아요. 제가 계속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런 시대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저런 시대에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저런 시대에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해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저 황제나 그 대단하다는 청류학자들, 그들은 저런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저 백성들한테 저러한 비슷한 흔적조차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 황제랑 그런 학자들이고 그런 관리들이었다는 거지. 오늘 삼국지연의의 2장의 마지막에는 환관들의 난, 십상시의 난이 나와요. 그리고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사세상공의 원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도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환관이라는 자, 10명의 아이가 가면 그 중에 1명 또는 2명이 살아남아서 군중생활에서 적응을 하면 비로소 되는 것이 저 환관이라는 자들인데, 저런 환관이라는 자들의 하늘은 무엇이고, 저런 환관이라는 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고, 섬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황제였었고, 그들에게 믿음은 또 황제였었고,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 역시 황제였잖아요. 아닐까요? 그들이 하늘이자 믿음이자 섬김의 대상으로 황제를 하라고 그 환관들한테, 너네들은, 아니 백성들한테 니네들의 하늘이자 믿음이자 섬김의 대상은 황제라고 누가 그걸 강요를 했을까요? 그것이 저 사회의 지도층 아니었을까요? 저 사회의 유학자들 아니었나? 장각의 신앙을 믿는 백성이 적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지도층에서 보면 분명히 자기들이 믿어라고 했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 있으니까 이단이었겠지. 오늘은 방송이 좀 힘드네요. 이게 반응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도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이래요.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할게요. 저런 시대를,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저런 시대를 만든, 저런 시대에서조차 황제에게 충성을 하게 만든 그거 자체가 광신 아닌가요? 근데 당시에 지도층들, 지식인들, 유학자들은 저런 황제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들은 해놓고 오늘 영재 황제가 죽거든요.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황건의 난이 있었을 때 그 황제, 황건의 난 이후 5년이나 더 띵까띵까 할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그 황제가 오늘 죽거든요. 그 황제와 그 앞전에 있는 황제에게 그것을 믿어라라고 강요했던 지식인들, 유학자들, 지배층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황제에게 과연 저 후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